기존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 이거 해봤었죠?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에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이라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가격은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학에서는 X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여기다 X라고 썼는데 학생분들이 X라는 표현이 또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걔를 생략한 거예요. 야, 그래서 얘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임의의 수요량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쓴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수요량이 미지수죠? 이 수요량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P라는 건 프라이스, 가격의 약어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10이 된다고 가정할 때 얘가 1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얼마? 10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90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90으로 결정이 된 건 뭐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그런데 얘가 20이 됐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거죠. 네. 그러면 10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20으로.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80이죠. 그러면 얘가 80으로 된 것도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떻다? 불변이라고 그랬었죠? 네. 불변일 때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죠. 가격이 반대로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 관계를 수요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수요법칙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고요. 가격이 2% 상승했어요. 이때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기출에서는 이거하고 소득 탄력성하고 같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격만 끊어내서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게 되면 분수식이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얘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탄력성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탄력성의 크기는. 그러면 종속 변수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얘 변해요, 안 변해요? 어? 아니, 변하지 왜 안 변하겠어요? 근데 얘 스스로는 못 변한다고요? 뭐가 변해야? 얘들이 변해야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에 의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네들은 독립변수예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변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뭐로 나눠서?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는 종속변수가 뭐예요? 수요량. 저기 종속변수라고 써줬잖아요. 수요량 위에. 그죠? 네. 그러면 독립변수가 뭐? 이게 가격이 들어오면 가격 탄력성이고, 소득이 들어오면 소득 탄력성, 관련재가 들어오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를 지금 얼마를 줬어요? 여기 지금 0.9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격은 몇 프로? 2%. 자, 그러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두 개의 값을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분자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2 곱하기 0.9 하면. 그럼 1.8%가 늘어요, 줄어요? 예? 아니, 이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요법칙 얘기했잖아요, 수요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암산 문제잖아요. 암산으로. 이 계산기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은 루트 문제도 암산으로 풀려고 하는 양반들인데. 그런데 실전에서 출제자는 이렇게 줘요. 이렇게 낸단 말이고, 그죠? 그러면 1.8%를 도출하고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죠? 수없이 반비례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상승하면 탄력성의 크기만큼 얘가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0.9니까 1.8%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얘가 상승했으니까. 얘가 하락하면 얘가 증가해야 되지만. 그렇죠? 이건 산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로 수치는 똑같이 해가지고. 그죠? 그럼 나중에 틀리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나머지 문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같이 물어봤어요. 세 개를. 그죠?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죠? 곱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죠? 원래 쉬운 문제일수록 출제자들은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줘요. 화려하게. 수요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걸 탄력성 가서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상 구경을 한번 시켜줄 거예요. 그죠? 윤종아, 청소했어? 청소 한번 꼭 해야 돼. 자, 우리는,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또 쭉 해보고, 이 수업은 우리 3, 4월 과정이죠? 5월 첫째 주까지 이 수업을 할 거예요. 5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른 거는 그냥 쭉쭉쭉 갈 수 있는데,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간평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가니까, 5월 첫째 주까지는 이 진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둘째 주서부터 다시 새로운 진도로 가면 되는데 5월 달에는 요약집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책이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요. 왜? 이 책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양이 작아지잖아요. 즐거워하다가 한 두 달 있으면 또 싫어해요. 왜? 걔도 많다고. 그래서 선생이 다시 또 40페이지로 줄여줘요. 그럼 즐거워하겠죠? 그러다가 한 달을 못 가서 또 툭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고. 그럼 선생이 다시 한 대여섯 페이지로 줄여줘요. 그죠? 좋겠죠? 줄어들수록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줄어들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르는 거예요. 양만 작아진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양을 제일 작게 주는 방법이 뭐예요? 암기 코드 주는 거예요, 그냥. 단원별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암기 코드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 코드 딸 한 장 딸랑 들고 시험장 들어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못 푸니까. 정리 좀 잘 좀 해보시고. 어쨌거나.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오후에 하는 수업은, 우리도 첫 주니까 3시부터 수업은 시작을 하겠어요. 3시에.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가 되면은, 1시 한 40분, 50분에 2시 반에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일찍 끝내줘야 돼요. 최소한 40, 50분은 점심시간을 줘야 돼요. 그거 타이트하게 제가 해봤는데 30분 만에 수업한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1시간 준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오후 수업을 겪어봤죠? 되게 힘든 거예요, 오후 수업이. 1교시는 거의
여기 막이 치기 시작해요. 하얀 막이. 수업 들어와서 5분 지나면 막이 하나 쭉 쳐지고 막대에서 선생님이 슬로우 비디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선생님 깨우기 바쁜 거예요 그냥. 1교시 수업이 되게 힘들다고요. 그죠? 그리고 정신 차릴만 하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이번 주 수업은 끝났다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복습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복습을. 그러면 한 주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 이게 원래는 수요 결정요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래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가격 외 요인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 변수들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 자, 근데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여기가 우측이고 좌측. 우측이고 좌측이에요. 위에니까 상, 아래니까 하.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다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게 우측 이동한 거예요. 우측 이동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우상향, 우상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요 곡선이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얘가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좌측 이동했다가도 그래요. 근데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좌하향 또는 좌하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좌측 이동했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수요가 뭐 했다?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급 곡선 하나 그리게 되면 이게 균형의 이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에게 방향까지 물어보는 거는 무리라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것도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방향이 나오면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27회 때 한번 썼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잘 안 쓰다가 요즘은 쓰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좌측 이동했다 그러면 가로 열고 뭐라고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좌측 이동, 가로 열고 좌하향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것 때문에 항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죠. 그럼 처음에 원서 접수할 때 거기 학력란을 표시해요. 어디까지가 최종 학력이냐. 근데 대부분 다 대절이라고 쓴다고요. 거기다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학력이 어디라고 봐요?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졸 이상이라고. 그러면 난이도를 어디에 맞춰내겠어요? 최소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만들어 놓은 거를. 그리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거를. 그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에요. 계산기?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주면 계산기를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몇 년에 걸쳐서 막 시위해가지고 그래 계산기 갖고 들어오세요 한 다음에 계산 문제도 루트 문제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계산기로 풀 수 있으니까. 이번 시험 끝나고 영어도 필요해 이런 거 아니겠죠? 그 영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영어 잘하시니까 뭐 걱정이 없죠, 뭐. 자, 우리가 수요 변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변할 수 있대요?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 있죠? 예. 걔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정상제, 우등제, 상급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통상 정상제라고 써요. 수요가 감소하는 애를 뭐라고 그래요? 열등제라고 그래요. 수요가 불변인 애를 중간제의 성격은 알고 계시죠?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가 일정한 애들이 있죠.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 소득이 많아졌다고 소비하는 양이 갑자기 늘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항상 일정한 애들. 자, 우리가 그때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해 줬죠. 어떤 게 정상제고 어떤 게 열등제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상제라. 어느 게 정상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대형 아파트는 정상제고 소형 아파트는 열등제다. 이 비유는 틀린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아니, 집 없는 사람은 이게 열등제 아니에요. 돈 모으면 작은 평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인 사람도 있는데, 재화는 공장에서 생산할 때 얘는 정상제고 얘는 열등제라고 구분하는 게 없어요. 일단 상품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사회인식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정상제가 되는 애들도 있고 열등제가 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제 취급받는 애들이 열등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 열등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줄면 그건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재화의 성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는 적절하지 못한 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급 승용차는 정상제고 경차는 열등제로. 경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쌀밥, 보리밥 그러면 쌀밥이 정상제고 보리밥이 열등제 대충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보리밥 차 타고 돈 주면서 찾으러 다니면서 먹고 다니고 있어요. 가격도 싸요, 비싸요? 비싼 거예요. 사회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제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열등제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열등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유행했던 무선호출기 삐삐 아니에요, 삐삐. 삐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상제였어요. 아무나 못 찼어요. 그죠? 지금 삐삐 차고 다니는 사람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삐삐를 선물한다는 얘기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걸 선물하게? 초등학생도 삐삐는 안 차고 다녀요. 있어요. 저기 병원 가면 있어요. 긴급 연락을 할 때 이따 호출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하게, 애들이 전화기를 두고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찰 수 있으니까 거기서만 이제 특정한 데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의사도 아닌데 그걸 왜 차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가 주는 애를 무슨 제라고 그래요? 소득이 줄어들 때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 응? 정상제, 정상제.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소득이 여러분들이 늘어나면 내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정상제지만 소득이 줄면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포기해야 되는 애도 정상제라고요. 그죠? 그런 거를 출제자들이 노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착각.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이러면서 혼자 여행을 떠나면서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예요. 자, 여기서 다른 요인은 당연히 일정하고요.
이걸로 바꿔서. 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있죠? 예, 수요가 증가하는 해. 무슨 재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해 무슨 재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소정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소득에 의해서 구별되는 게 정상재하고 열등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차 탄력성하고 그 소득 탄력성 할 때 얘기를 했다고요. 교대하고 교보 지명 아시죠?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구별해주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는 거예요.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니까 정상재하고 열등재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간단한 문제도 틀린단 말이에요. X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의 수요가 감소했으면 이 재화를 무슨 재화로 하느냐? 1번 정상재, 2번 열등재, 중간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그렇게 해도 낸 선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얘가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럴 때 수요가 증가한 애를 뭐? 자, 우리가 성격을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대체재 있죠? 대체재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에서 이 수요 있죠? 수요는 효용 극대화의 바탕을 둔 거예요. 효용 극대화라는 건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에 뭐가 같을 때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대체재 보완재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체재라는 건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두 개의 재화가 있잖아요. 두 개의 재화에 A를 사용하든 B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올리고당하고 설탕 예를 들어줬었죠. 얘도 만약에 1,000원이고요. 얘도 1,000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윤총각에게 1,000원을 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올리고당 사오라고. 마트에 갔어요. 갔더니 윤총각이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기 왔더니 1,500원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갖고 간 돈은 1,000원밖에 없어요. 그 어머니가 쓰는 해결책은 뭐예요? 주변에 보면 설탕이 있을 거야. 걔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갔더니 설탕이 1,000원이래요.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설탕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의 효용이 같잖아요. 둘 다 답만 내는 건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념할 점. 현실 시장에서는 빌라보다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요. 같은 값이면 뭐를 사요? 아파트를 사는데 부동산 학에서는 아파트나 빌라나 다 같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똑같다는 거예요. 상품의 차별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만약에 분양가가 얘가 상승하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신 빌라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신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라고요. 대체하는 재화란 말이에요. 대체재. 우리나라 속담에 꽁 대신 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또 따져가지고 나는 꽁고기 아니면 꽁고기 육수 낸 거 아니면 못 먹어요. 이렇게 따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여러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에서 사라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얘기했다가. 제가 그 커피하고 프림 설탕인가 얘기했다가 자기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마신다고 설탕이 왜 보완제냐 이래가지고 걔도 아웃시킨 거예요. 산사춘 얘기해가지고 소주 맥주도 또 생략시킨 거예요. 그것도. 그 양반도 고집도 산사춘 아니면 안 마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바뀌었을 거예요. 자, 대체재 관계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왜 써놓고 이걸 설명하냐면 모든 학계론 교과서에서는 이게 상승한 걸로 돼 있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화? 이거 대체재란 말이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이게 이제 보완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반대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왜? 대체재에 꽂혀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체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리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 생각해보세요. 얘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얘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서 수요가 감소하는 애가 대체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보완재 있죠? 자, 보완재는 A하고 B가 있죠? 요거 두 개가 결합이 돼야만 효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재화가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느질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바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프를 치고 싶으면 골프 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모니터만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체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한쪽의 가격이 비싸면 다른 애도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겠어요? 실을 안 사는 사람이 바늘은 사겠어요? 두 개가 있어야지 이걸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거예요. 같이 써야 되니까. 대체재는 대신 써야 되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라고요. 얘가, 자 보세요. 얘가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수요 법칙에서. 그렇잖아요. 얘가 증가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애가 대체재란 말이에요. 얘가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늘었죠. 같이 수요가 늘면 보완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해했다는 양반이 1시간 끝나고 가서 선생님 여기다가 예제를 딱 적어요? 그러면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걸 확인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1시간 한 20분 있으면 우리는 오후 수업을 하니까 거기에 기출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 기출의 그 답만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라는 거는 지문을 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답만, 문제 답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문과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문제 답만 확인하고 올 것 같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오라고 그러죠. 보완재 아시겠어요? 네. 네? 이거를 이렇게 줘요. 수용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 있죠? 네. 그럴 때 뭐라고 주냐면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있죠?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을 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있죠? 수요가 증가했을 때,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수용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 있죠? 여기 지금 예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맞는 거 몇 개? 자, 여기다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번호를 줬어요. 그죠? 선택을 초이스를 해보세요. 초이스. 윤총광 몇 번? 윤총광 몇 번?
어? 몇 번. 자, 이러면 시간이 오래 가서 안 돼.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1번. 나만 볼 수 있으니까 1번, 2번 한 사람. 3번 두 사람. 자, 4번 없어요. 5번. 그러면 이거 나머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 3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이 한 사람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다시 선택 기회를 줄게요. 자, 1번이라 생각하는 분 손가락 바꿀 수 있어요. 번호 1번, 2번. 야, 2번이라고 왜 또 손 안 드는 거야? 2번. 왜? 자, 3번,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 더 늘었어요. 4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4번, 5번. 최천영 몇 번? 그래도 표정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이런 표정이래? 그래. 자, 얘가 좌측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얘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체관계의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좌측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같이 감소가 되면은 좌측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해당이 없죠. 얘들은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가격은 관계가 없잖아요. 가격은 곡선상에서의 이동이지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조금 아까 이해했다며요. 쇠랑이 배라 쇠랑 이해했다며, 이해. 그게 이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게 글자 외워가지고 이게 답을 맞출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렸냐면, 여기서는 얘가 변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격이. 근데 여기는 수요가 변했다고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수요가 변했을 때 가격을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연상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를 못하고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울 땐 가격으로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1차원만 배운 거고, 이것까지 해야 정리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 맞출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형이 나와도. 그쵸? 그래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해야죠. 지금 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저거를 우리는 언제 해본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면 왜 선생이 저렇게 문제를 줬는지를 이해를 할 거라고요. 기출해서 저걸 인용을 해서 문제를 주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생이 강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대체제 보완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계속 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답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비자 기호 있죠? 선호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더 오르기 전에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자, 지금 원유 가격이 뛰고 있죠? 우크라이나 애들 때문에 밀 가격도 뛰어요. 그죠? 그래서 4월부터 짜장면 있죠? 짜장면도 해도 된대요.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씩 판대요. 가격이. 지금 동네에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0,000원 안짝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4월 되면 2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번 달 우리 집 외식은 다 짜장면인 거예요. 왜? 4월부터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소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 있다? 60페이지 맨 하단에 있잖아요. 60페이지. 하단을 가면 60페이지라고 있죠? 거기 하단을 가면은 지문 5번에 미래에 대한 가격 변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죠?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게